네. 무릎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막 복잡한 구조가 이렇게 무릎이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무릎 주머니가 싸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릎에 연골이 없으면 일어날 때 무릎이 움직이는 동작이 원래 정해져 있는 동작이 아니라 다른 동작으로 하게 돼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제일 충격을 받는 그 압력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무릎 연골 뒷부분이에요. 이렇게 펼 때 이 뒷부분이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연골이 없으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나 아니면 주머니가 자극을 받게 되니까 그게 불편하신 거예요. 당연히 아프신 네. 거네요. 네. 무릎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그동안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염증이 없어서 무릎에 물이 차는 염증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언제든지 이제는 생겨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니까요. 쉽게 네. 생각하시면 무릎이 톱니바퀴인데 톱니바퀴 이빨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빨이 빠져 있는데 거기다 윤활유를 계속 뿌려주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갈까요? 아니면 덜 굴러거릴까요? 계속. 잘 굴러갔죠. 혈을 주면 줄 잠깐은 또 잠깐은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톱니바퀴가 바퀴가 빠져 있는 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골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정형외과 의사들이 줄기세포 치료도 하는 거고 내시경 치료도 하는 거고 인공관절 수술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동안에는 별로 자각 증상이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히려 어머니한테는 지금 꼭 치료해야 되는 시기, 그 아주 그 황금 시기, 골든 타임. 네, 이 골든 타임일 수 있으니까 어머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엑스레이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남아있는 연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꼭 보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세요. 68세. 예, 네. 어머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요, 네, 저기 관절도 안 좋긴 안 좋은데 네, 종아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네. 종아리가. 잘 때 잠을 못 자고 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네. 신경외과를 갔는데 신경외과에서 하지 불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지불안증. 네, 네, 하지 불안증이라고 그래서 네. 거기서 약을 먹어도 네. 계속 이게 잠잘 때 다리가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쩍번쩍 막 빌리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원장님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고 좀 전화 드렸거든요. 네. 하지불안증. 그 하지불안증이라는 진단이요. 네, 오래된 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정립되는 이론들인데 네, 아직도 학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많아요. 이게 논란이 제대로 된 거다,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싸우시는 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랑 비슷한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감별하셔야 되는데 첫 네, 번째는 가장 많은 거는 척추관협착증.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다리에 방사통이 생기는 거를 보통 이제 신경 증상을 환자분들이 종아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방사통이라고 좀 다른 얘기예요. 음. 근데 척추관협착증의 특징적인 건 그래도 진단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조금 걸으면 종아리가 막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이래서 걷질 못하고 좀 쉬고 걷고 이래요. 그걸 이제 그런 증상은 없고요. 네, 잠잘 때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감별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네, 하지 정맥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종아리에 있는 혈관이 정맥 혈관이 막히는 경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들이 잘 일을 못하고 쥐가 나거나 아니면 통증을 유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감별을 하신 다음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불안증후군, 하지 불안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검사는 어디서 받아봐야 되나요? 보통은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혈관외과 이런 데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척추관협착증 때문에 생기는 하지 방사통은 허리 보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보시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진로를 보시고 어머니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제는 하지 불안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불안증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평소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진단을 감별하신 다음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근력 운동이랑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걸 좀 평소에 해보시면 근육들이 좀 더 부드럽게 잘 윤활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방법을 좀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앞서 이제 신경외과는 다녀오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지 정맥류로 이제 한번 짚어보려면 혈관외과를 방문해 보시면 되겠다. 원장님께서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